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릴 적 정서적 방치의 징후가 여러분의 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감정적 무시가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신호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성인 생활에서 감정적 무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는 부모님이 당신을 키우면서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충분히 반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는 많은 사랑하는 가정에서 가족의 레이더 아래에서 발생하며, 이는 많은 기능장애 가정에서도 명백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많은 엮이는 가족들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행동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띄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레이더 아래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이지 않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동시에 왜 자신들의 우정은 왜 가시적인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해 의아해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경험하며 성장했던 것이 당신의 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은근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자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개인적, 생물학적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서 당신은 어린 시절 그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과 당신의 부모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당신의 감정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기의 대처 방식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익숙하게 적응했던 그것이 이제는 당신에게 미래의 투쟁의 연속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의 벽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역설적으로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는 감정적 방치 메시지와는 반대로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더욱 깊고 풍성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 방치가 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가까운 친구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항상 그들을 위해 있지만 반대로 당신이 필요할 땐 그들은 너무 자주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당신이 우정이 점차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 전부와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종종 지친 느낌이 든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은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과 그들의 사실이 아닌 말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공유합니다. 이 모든 징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자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개인적인 생물학적 표현은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우정 속에 숨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가 우정에 미치는 세 가지 가장 영향력 있는 효과는, 첫 번째, 당신의 감정을 저평가하는 것과 함께 당신 자신을 저평가하는 것이 뒤따르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당신의 우정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연하게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친구들은 당신의 깊은 진정성 있는 부분과 연결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것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야 할 중요한 감정들이지만 그러한 감정 기술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감정 기술 자체가 없으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과 친구의 감정, 행동과 요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희미하고 빈약한 우정에서 부유하고 끈끈한 우정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충분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마음을 두어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 함께 각자의 우정을 생각하며 함께 있어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해 각자의 우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대화에 있어 대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야기해주세요. 친구들과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발언하는 시간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까? 많은 정서적으로 방치된 사람들은 친구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자신은 대체로 듣는 입장이고 다른 친구들이 주로 말한다고 합니다. 주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친구들과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 또는 매일 3번 써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무엇이든 목표를 설정하세요. 어쩌면 이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한다고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서적 방치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감정적 방치의 영향을 치유하는 단계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방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되는 하루 중 어느 때에 매일 아침, 점심, 자기 전 등 하루 동안 언제든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주의를 안쪽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여러분의 몸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에 맞춰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운동 뒤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생각나는 느낌을 적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방법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대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피했을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감정적인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소홀했던 메시지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당신이 우정의 활력을 느끼고 우정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